차렷. 사모님께 격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도와님들 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이게 또 까다롭고 또 한편에서는 가장 편해야 될 호흡이거든요. 수영할 때 다 숨을 쉬기 때문에 가장 편해야 될 호흡이 편안하지 않다 하는 것은 일상 동안 그동안 여러분들이 호흡 수련이 아니 그러니까 숨쉬기를 하기 때문에 호흡 수련을 하게 되면 이제 힘든 거예요. 숨쉬기하고 호흡하고 또 틀려요. 숨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는 산소를 숨이라고 하고 숨쉬기예요. 그냥 덜 쉬고 내쉬고 하는 쉬기. 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날숨과 덜숨을 이제 신경을 써서 걸러 덜 쉬고 걸러 날쉬기. 그게 호흡이거든요. 그런 걸음이 있는 것이 이제 호흡 수련이고 그냥 일반 생활은 그냥 숨쉬기 살아가는 숨쉬기 살아있다 이 뜻인데 거기서 숨결을 고요히 걸러서 취하고 걸러서 버리고 버리면서 에너지를 취하거든요. 그래 숨은 우리가 들이쉬면서 산소를 들이쉬면서 버릴 때는 폐기를 버리거든요. 버릴 때는 그래서 다시 들이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숨을 쉬고 버릴 때는 몸에 있는 노폐물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호흡 수련에 들어가게 되면 덜숨에 당연히 산소가 들어오고 그 덜숨에 산소 플러스 일상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 그 다음에 언염, 습관, 관습 이것들이 다 들어와요. 덜숨에 숨을 들이쉬는데 잡념이 막 따라 들어오고 내 생활 습관 속에 있던 과거의 흔적들이 막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수련을 하게 되면 호흡을 하게 되면 들이쉴 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다 들어와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망상, 상, 그다음에 관섭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속에서 용화시키고 버릴 때 전부 다 찌꺼기, 상, 관섭 이것을 다 버리고 정기만 남도록 하는 것이 이제 호흡. 그래서 흡할 때 전부 다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걸려서 흡할 때 진기, 기만, 전기만 남기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들이마시고 버리고, 들이마시고 버리고 계속 그러다 보면 산염들이 떨어져 나가요, 이게. 들이마실 때 들어왔던 그 과거에 있었던 의식의 잔재들이 들어와서 융화, 정화 되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 버리고 거기서 남은 진기는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호흡의 진가, 진수거든요, 이게. 그래서 숨쉬기 운동하고 호흡 운동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들이쉬면서 계속 잡념과 사념과 과거 일들이 또 이 불안한 마음들과 그리고 나의 의식들이 계속 한쪽을 지우치는 것들을 그냥 버리려 하지 말고 그걸 다 빨아당겨야 돼요. 다 걷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정화해서 버리고 다시 정화해서 버리고 소각장에 모든 것을 오래된 거 안 쓰는 것을 버리듯이 계속 태워서 버림으로써 나중에 더 이상 태울 게 없는 내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된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쉬기를 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숨쉬기 동안 계속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숨쉬면서 계속 끌어모으려고 하면 안 돼. 숨쉬면서 자꾸 모으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면 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소각장 옆에 가서 남들이 보려고 놔두난 태우려고 놔두난 그 소각장 뭐 디지가 있나 없나 좋은 거 있나 없나 설마는 있나 없나 이거 아까워 가져가 소각하러 가가 소각장 옆에 있는 거 주워가 집에 오는 꼴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도 한 번씩 재활용 버리러 가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들고 오지요? 야 이거는 버리면 아까봐 이거는 쓸만한데 왜 버렸을까? 버리러 가가 들고 온다니까. 그런 경우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그것처럼 수련을 하면서 버리러 가가지고 오히려 쌍을 잘 끌어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소각장에 가서 남이 내려둔 과거에 자기가 내려둔 짐들을 가져오지 말고 계속 버려야 된다. 잘 태우고 소각 잘 함으로써 남아있는 주변 정리가 됨으로써 본인이 가벼워지고 반듯해진다. 그래서
호흡할 때 진기가 들어온다. 그리고 호흡할 때 모든 쌍이 들어온다. 그 상을 잘 소화시켜서 융화시켜서 버릴 때 진기 모은다. 그게 호흡이 사실 진수예요. 그게 진가예요. 그게. 그래서 호흡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것은 아직까지 이 의식, 자기의 생각과 생활 습관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이 힘든 거예요. 호흡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평소에 호흡하거나 어릴 때부터 이런 호흡 수련을 했던 분들은 호흡은 일상이니까 쉽고, 평소에 운동을 했거나 다른 일을 했거나 창작을 했거나 그렇지 않고 일반 생활에 노동에 집중했거나 또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노에서 공부를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수련을 하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버리다 보니까 잡념이 많이 생기는 게 이게 호흡 제대로 되는 것인가, 잡념이 많이 생기는 것은 많이 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다 하는 것은 이 게으름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도수 선생님은 하기 싫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하기 싫다 하는 게으름을 버리는 중이에요. 지금 그게 부딪히 온 거거든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수행자가 수행할 때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그 틀에서 같이 있어야 한다. 이 게으름 올라온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중요해. 이 게으름은 나쁜 것이야. 이것은 신부 교육 와서 그만큼 열심히 수행하게 했는데 왜 이게 나타나서 하기 싫어가 아니, 아직까지 게으름을 버리겠구나, 올라온 이 게으름을 버리겠구나, 이걸 바라볼 수 있으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버릴 수 있는 기회이다. 일어나는 현상들은 버릴 수 있는 기회다. 기회. 그렇게 생각해야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건 잘못된 거야 아니야 부정하게 되면 결국 쓰레기장에 재활용품 버려가가 남아있던 재활용품을 다시 들고 오면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오토마님들이 그 말뜻을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이해하나 하면 가만히 숨쉬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 리플레이션 해보면 알맹이가 들어와요. 그게 듣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계속 자기가 무한 반복을 듣다 보면 말 뜻을 하기 싫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하기 싫다 뒤에는 뭐가 있냐, 해야 된다고 하고 싶다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뒤에는 다 하고 나면 안 해도 된다는 게 따라와요. 안 해도 된다는 거. 하고 싶다는 것 뒤에는 안 해도 된다. 버리기 싫다, 하기 싫다, 안 하고 싶다 뒤에는 이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싶다가 따라와요. 그래, 좋아한다 뒤에는 뭐가 따라오는가? 싫어한다가 따라온다. 모은다 하면 흩어짐이 따라오고, 살려고 하면 죽음이 따라오고, 죽고자 하면 또 삶이 따라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음양이 항상 딱 한 채 안에 딱 공존해요. 이렇게. 예, 그것을 이해 못하면 안 되고, 이해했다 하다 지금 이해한 것과 시간이 지나서 점점점 익어가면서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르다. 그것을 숨결로서 늘 체크하라. 나을 숨과 덜 숨을 계속 바라봐라. 그게 숨결 바라보기거든요. 영상 중에 많은 수업 중에 숨결 바라보기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써요. 숨결 바라보기라는 말을 쓰는데, 숨결 바라보기가 뭔가? 숨결 바라보기가 숨결 바라보는 것은 날숨으로 태어나서 덜숨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결 바라보기의 핵심은 태어난 것,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태어난 것, 죽음을 바라보는 속에 뭐가 있냐? 오늘이라는 일상이 있는 거예요. 그 숨결 바라보기라는 말은 오늘 일상을 바라보라 그 뜻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냥 호흡을 막 보려고 하고, 그거는 견지망울이라고 하지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달은 안 본다 이 뜻이에요. 그것처럼 호흡을 바라봐라 하면 나의 하루하루 오늘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았는가, 오늘 어떤 가슴 설레임으로, 또 오늘 어떤 가슴 떨림으로, 또 오늘 어떤 가슴의 흥분으로, 또 오늘은 어떤 화내는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숨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숨결 바라보라 듣고 그냥 호흡을 고요히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1차원적인 생각. 그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임. 그 책에 있는 글을 액면 그대로
말을 액면 그대로 듣게 되면 여러분들 발전이 없는 거예요. 뭐가 된다? 졸라맨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아, 성길 바라보기 내 옛날에 많이 했어. 단체 가서 늘 성길 바라보기 하루에 4시간씩 내가 10년간 성길 바라보기 했어. 성길 바라보기 한 사람이 내 성길 바라보기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안 된 거예요. 자, 그만 이해하는가요? 남들한테 내 성길 바라보기 10년 했어 말하는 그 환경, 그 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예요. 성길 바라보게 된 사람은 그 말 할 수 있는 기회, 그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니 뭐 공부 좀 했다 하더만 뭐 공부한 놈이 뭐 한 놈이 안 놈이야 똑같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옛날에 10년 동안 성길 바라보게 했어. 이 답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어리석은 거야 이게.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성길 바라보기를 했으면 그런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성길 바라보기 했나 호흡 좀 했나 이 소리 안 들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리 듣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과거의 일들을 핑계, 변명, 자랑 삼아 하게 되는 그런 우둔함이 되는 거야. 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들어도 그 사람의 모든 경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앉아서 이 말을 듣는다. 나는 안 됐기 때문에 듣는 거라. 여러분도 왜 이 말 듣습니까? 그렇지. 안 돼 있어서 듣는 거라. 돼 있어서 말할 필요 없지. 이미 여러분들 숨결에 고수고 숨결을 다 잡았기 때문에 말 안 듣지. 그러나 다음 주에 또 말해. 왜? 안 되기 때문에 또 말하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안 돼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처럼 호흡 하나를 간파했다. 뚫고 지나갔다. 뛰어넘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숨쉬고 산다는 것을 넘어서 호흡으로 수련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날숨과 덜숨 사이에 있는 경계를 알아라 이 뜻이에요. 그것이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수행해서 뭐 할 건데, 그 다음 도통해서 뭐 할 건데에 대한 답이거든요. 해가 뭐 할 건데에 대해서 자기만의 확고한 답이 있어야 돼요. 숨결을 잡는 것은 내 일생을 제대로 바라보고 가야 다시 왔을 때 반듯하게 육체를 그대로 반듯하게 가지고 있고 의식이 반듯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삶이 반듯해진다. 즉 오늘이 제대로 숨길 쓰면 내일이 반듯해진다. 이번을 잘 삼으면 다음이 반듯해진다. 그러니까 그건 딱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너무 간단해. 그래서 오늘 숨 잘 쓰면 오늘 자체가 알아진다. 반듯해진다.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따로 필요 없다. 들숨과 날숨의 사이거든. 우리가 지금 우리 사이에 내가 뭐 나이가 뭐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나이 많이 드셨다고 자랑하는데 그거는 숨결과 숨결과의 차이예요. 그 사이 간밖에 안 되는 거 사이 간. 그 이치를 알면 결국 일생이 길다, 지루하다, 시간 널널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총각을 다루듯이 한 번 덜 쓰면 날숨 사이 끝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행의 결과를 얻어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이거 8월달 좀 더우니까 선선할 때 9월달부터 뭐 선선할 때 좀 하지. 그 한 숨결을 놓치는 거예요. 한 숨결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수행자는 덜숨과 날숨 그 사이 그 사이 속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있고 무한 있고 무한 이 자리 있고 영원히 이 자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찰나 같은 숨결 속에서 승부를 내는 거에 수행자의 목표예요. 그게 그 목표는 그 날숨과 덜숨 사이에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된다. 정확하게 깨뜨리고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호흡을 숨결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호흡이 안 되고 하루를 아무렇게나 써도 안 되고 1년을 아무렇게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짧게 지나가요. 이 극차가 지나가거든요. 그만큼 짧아요. 공간의 시간은 우리 수명을 볼 때는 너무 짧아. 그런데도 지루하다, 길다, 인생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숨결 바라보기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단 하루도 1시간도 시간을 낭비해서 안 된다. 긴장을 놓고 그냥 태만해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늘 숨결을 바라보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 또 수많은 수행자들이 전부 다 숨결에 집착하고
숨결로 가지고 수행의 도구를 삼았던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그 호흡을 깊이 하다 보면 나의 생이 한번 날숨과 한번 들숨 끝이 나는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깨쳤기 때문에 필사의 노력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한숨결 끝나버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 하고 싶다 할까 말까 이게 망설일 수 있는 극찰나의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짧기 때문에 내가 잠시 생각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잠시 한눈 팔고 칠릴래 팔릴래 이 산 저 산 이 책 저 책 이 자리 저 자리 이 사람 저 사람 차도에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앉을 자리 어디 앉았고 하다 끝나버리는 거라. 자리 찾다가 여긴 돌멩이 있네 여기 가시 있네 여기 햇빛 뜨네 여긴 습하네 그래 뒤지다 보니까 정작 앉아보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라. 한숨길 가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극찰나적이다. 그걸 인지하여야 된다. 각인하여야 된다. 항상 의식을 그렇게 잡고 있어야 내 숨결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흡의 중요성, 호흡을 가지고 수행을 도구로 썼고 거기에서 성부를 내려 했던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난 시간에 숨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머릿속에 생활 속에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다음 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다음 주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 또 여기 앉아 있어. 어떤 모습으로 포맷된 똑같은 모습으로 해맑은 모습도 앉아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일주일이 그냥 한 들숨 날숨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 그래도 앉아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수행은 용감하게 정진하다. 숨결도 용감하게 정진해 잡아야 된다. 그 호흡 속에 다 비법이 있다. 모든 비법이 호흡 속에 녹아있다. 날숨과 들숨 속에 이런 비책이 다 세상에 공조하듯이 비법은 호흡 속에 다 있다. 이미 호흡 속에 많은 조사들이 이미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 그냥 처음에 고요하게 날숨과 들숨을 계속 끝없이 들으시고 걸러버리고 하다 보면 알게 된다.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걸러들여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될지 알게 된다. 그게 이제 숨결 바라보기고 그 숨결 바라보기의 깊이는 일생 동안 진행하는 그 숨결의 과정, 즉 삶을 제대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라. 그게 수행이 별게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내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나를 잘 관찰하는 것이 수행의 연속성이거든. 그게 꼭 날 잡아서 자리 잡아서 수행장 좋은 자리 날 잡아서 매주 토요일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수행은 매 숨결 즉 그 주문이 내가 깨어있나라고 주문을 하라잖아요. 내가 수시로 깨어있나라고 주문하라. 그 깨어있나라고 주문할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코로 숨을 제대로 쉬고 있나를 점검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 수시로 내가 깨어있나 하고 주문을 던져보면 내가 입을 해벌레 벌리고 일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수시로 질문하라. 내가 깨어있나 하는 질문. 그러면 숨결에 잡힌다. 지난 시간은 호흡에 대한 외부적인 숨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번 시간은 내부적으로 의식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우리 도반님들과 시청자분들도 반복해서 영상을 반복해서 듣고 계속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리고 들을 때마다 의식이 다르게 느껴지니까 자기 걸로 만들도록 노력하라. 제 생활 신조가 주변에 적이 없는 거예요. 군에 갔을 때나 직장 갔을 때나 단체 생활할 때 신조가 주변에 적을 안 만드는 거. 그래서 주변에 적을 없게 하는 것이 내 생활 신조였어요. 그래서 어디 직장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항상 주위에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서서 파리 신공이라고. 자, 오늘부터 파리 신공. 각자 파리 신공. 싹싹싹 파리 신공. 그게 안 되니까 신불기공에 가니까 내 몸이 하는 것 같아. 희소를 하고 있는 거라. 지가 파리 신공을 몰라가고 몸 비비놓고. 그 기분 중에서 오늘은 특별한 아이템. 그렇지. 파리 다리 비비는 신공. 모든 것은 자연에서 보고 배워야지. 그거는 팔이 지긋지긋하다 하는데 팔에도 비비는 신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돼. 모든 것은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말, 그 말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말은 무연거. 그렇지. 말은 무형겁니다. 째려보는 눈빛은 무엇입니까? 그는 무형기다. 그런 무형기가 무형검 그런 말과 의식, 행동, 표정, 아이고 저라고 있나, 아이고 꼴값더네 하는 그 표정 읽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무형검에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제가 3편에 걸쳐서 무형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집중적으로. 그런 이야기 했는데도 그 영상을 봤는데도 알았다 했는데도 눈 한번 째려보고 말 한마디 에이그 꼴값하네 이렇게 했는 말에 죽는 거예요. 그냥 맞아가 본인이 찔려가지고 심장이 관통태가 도깨비처럼 심장이 푸른 칼을 꽂고 그 있는 거야. 쳐다볼 때마다 네가 내 심장에 칼을 꽂았지 하고 안 뽑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도깨비처럼 심장에 칼을 꽂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무용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가 그렇게 3편에 걸쳐서 한 거예요. 무용검에 대해서. 지금도 내가 무용검을 하는 이야기는 뭐냐? 아직도 상대의 말과 행동과 의식에 내 목이 날아가는가? 누가? 수행자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설향의 목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 또 그 칼에 스스로 목이 날아가는 자, 그래서 항상 언행조심, 내가 무용검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지 않는가를 조심, 또 내가 스스로 과한 생각으로 내 스스로 목이 날아가지 않는가, 수행자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의 목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그것을 칼집에 잘 담아주지 못하고, 그것을 내 용비늘로 잘 방어하지 못하면 수행자의 차질이 없는 거예요. 요점 정리. 호흡은 수행자가 쓰는 단어 호흡. 삶에서 일반인들이 쓰는 숨은 숨쉬기. 수행자는 호흡. 즉 날숨 호, 덜숨 호흡. 날숨을 갖다가 덜숨을 갈 때 그 한 초씩의 숨결에 일생이 들어있다. 그래서 숨결을 안다 하는 것은 나의 일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숨결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현재의 환경과 시간과 의식과 모든 나의 모습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호흡은 버릴 때 진기가 남는다. 들이쉴 때 모든 상념과 군더더기를 가져오고 융화시켜서 버릴 때는 진기만. 즉 들이쉴 때 소각장에서 수많은 자기의 과거의 의식과 언행과 습관들을 소각장에 집어넣고 옆에 있는 쓸만한 물건들 다시 주워가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이 수행을 하면서 호흡 수행하면서 또 다른 방법이 없나 하고 찾는 것이 쓰레기 버리러 가지고 쓰레기 주고 가는 꼴이라. 쓰레기 버리러 가지고 뭐 또 다른 거 없나 하고 한 개 더 해가 이것도 좀 보니까 쓸만하네 들고 가는 거라.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 들고 오는 그런 우를 표한다. 수행하면서 또 없나 다른 방법 없나 찾는 것과 같아. 그래서 항상 제대로 각성하고 바라봐라. 그리고 항상 무용검에 대해서 수행자는 첫 번째 자기 주변 정리, 숨결 정리, 주변 정리, 그리고 전체 울타리 안에 정리, 내가 속한 곳의 정리, 그 정리와 함께 뽑지 말아야 될 무형검, 그리고 빗발치는 화살 속에 갑옷을 벗지 마라. 항상 수행자는 갑옷을 딱 단단히 도용하고 어떤 무용과 칼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고 내 갑옷을 믿고 정진하라.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였고 결국 근 5년 동안 제가 5년 전 4월 4일 날 첫 영상을 해가지고 지금 4월 달 넘었으니까 똑같은 말이다.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하였을 뿐이지 같은 말이다. 지나온 시간을 제가 다시 해석 설명한 거거든요. 이게 지나온 시간을 내가 수행했던 지나온 시간을 해석해서 여러분 현실에 맞는 지금 시대에 맞는 요점 정리해서 전달한 거예요. 5년 전부터 영상을. 그리고 그 이전부터 긴 시간 동안 제가 항상 똑같은 말을 해왔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은 5년 전에 쓰던 단어가 좀 바뀌었을 뿐이다. 오늘은 파리 다리 비비는 것까지 이야기했을 뿐이다. 파리는 5년 전에 있었지만 오늘은 그 요점 정리한 것이다. 주의와 융화하라. 주의와 화합하라. 주위에 적을 만들지 마라. 화합해서 어떻게 내 편으로, 내 방향으로 인도하라. 그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덕목이다. 또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숨길 잡는 것. 거울 속에 있는 도반, 바라보는 도반, 행하는 도반. 거울 속에서 행하는 도반은 지금 현재 이름을 받은 운남, 서량, 그리고 도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나는 과거에 수없이 몸을 바꾸었던 나, 수없이 많은 이름을 가졌던 나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나와 과거에 겹쳐진 나의 마음이 집중되어서 현 상황을 지키자고 지켜보고 관리 감독한다. 덜숨과 날숨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손이 일정하게 덜숨, 날숨 되고 있는가? 거울을 바라보지 않으면 행동이 바른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되니까 거울을 바라보고 항상 일정하게 덜쓰고 내쉬고 있는가?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도반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까지 감시하라. 거울 쳐다보고 있으면 거울 속에 있는 이름 가진 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의식인지 바라볼 수 있으니까 명경처럼 맑게 감시하라. 명경처럼 세세하게 관찰하라.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는가? 행동을 계속.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호흡을 딱 놨을 때 숫자와 행동을 놨을 때 거울 속에 있는 침묵하는 도반과 내가 침묵 속에서 내 호흡이 고른가 올바른가를 지켜보면 돼. 그 속에서 호흡이 바른가 안 바른가 카운터 세지 않고도 덜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무념무상으로 되고 있는가 무념무상으로 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호흡에 절정이 가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거울 속에 앉아있는 도반이 싹 사라져요. 어느 날 내 앞에 앉아있던 거울 속에 앉아있던 도반이 싹 사라져요. 시공을 초월해버려요. 그래야 내가 호흡의 절정에 가는 호흡의 고소가 되고 호흡의 초입에 들어서게 되고 호흡에 입문하게 된 거예요. 그게. 거울 속에 있는 내 도반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호흡을 잡아라. 그 호흡 속에 다 길이 있다. 그렇게 하루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끝없는 행동으로 내 호흡을 체크하고 바라봐라. 바라보다 보면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3일 그냥 간다. 바라보다 보면. 무슨 말이냐? 출근 안 하냐? 뭔 3일 동안 출근해야죠. 출근해도 거울 속에 있는 도반은 혼자 앉아서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퇴근해가 여러분들 와보면 거울 속에 있는 도반은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뺏긴 거야. 나는 일하고 왔는데 거울 속에 도반은 그때까지도 보면 다 혼자 일하고 있어. 열심히. 그럼 여러분은 그만큼 빚졌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제 따라가려고 하면 계속.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거울 속에 도반 또 앉아서 지 혼자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또 모자라니까 또 열심히 해야 돼. 따라가려고 하면 또 계속. 그러니까 니 어디까지 갔노? 니 좀 천천하다. 내가 따라갈게. 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고 또 여러분들 출근하거나 난 자러 간대 하면 거기서 도반을 지 혼자 하고 있는 거라. 그럼 자면서 나도 해야 되는데 꿈속에서 따라 해야 돼. 거기서 도반과 앉으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어도 거기서 도반은 앉았어. 누구를 스승을 삼고 누구를 목표로 할 것인가, 누구를 경쟁 상대를 삼을 것인가, 항상 그걸 속에 도반과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답이다 그냥. 그 뜻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스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책을 볼 필요도 어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도반을 정확하게 나의 경쟁 상대와 나의 스승을 삼게 되는 순간 스승이 필요 없고 책이 필요 없고 영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또 내 경쟁 도반은 앉아서 행공 호흡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경쟁하기 좋아하지요. 그렇죠. 지구는 못 살아. 내가 공부하고 확실하고 내가 지금 못 살아. 그런데 나의 경쟁자는 계속 지원차고 있다. 나는 여기 앉아 지금 정자고 듣고 있는데 지는 집에서 혼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어요. 안 돼, 따라가야 돼. 그러나 여러분도 여기서 뭐 실시간 라이브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러분도 이득이라. 그래도 좀 라이브를 듣고 있게. 그래서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하였고, 무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였고, 여러분들 수행에 항상 거울 속에 있는 도반과 경쟁하라 하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늘 똑같은 말이지만 지난주 들었을 때와 이번 주 들었을 때와 다르게 들리는 자, 한 계단 올라선 자, 더 이해 못하겠다 하면 계단을 내려간 자, 잘 알아들었고 다르게 들리네, 한 계단 올라간 자. 자, 계단 내려가지 말고 덥다고 내려가지 말고 오른 등은 마저 올라야지. 내려가 버리면 다시 선선하게 올라가기 힘들어. 더워도 그냥 올라가야 돼. 자, 하산하는 도반들 되지 말고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더위 속에 건강 조심하시고 한 계단 올라가는 시청자가 되길 응원합니다. 자, 1교시 마치겠습니다. 정자 사모님께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전